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마지막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자, 녹화날인 오늘 기준으로 11월 코스피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1980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11월 첫째 주에 1930선에서 시작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천천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자, 12월 시장도 이제 꾸준하게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함께 하시면서 12월 전망도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 텐데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대편에는 김우정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한 주간 별탈 없이 잘 지내셨나요? 똑같으시네요, 멘트가. 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앵커님은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별탈 없이 네. 잘 지냈습니다. 탈이란 게 무슨 얘기일까요? 탈? 하회 탈? 예, 그렇진 않고요. 네. 그냥 뭐 딱히 생각나는 뭐 힘들었던 일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똑같았다 이런 거죠 뭐. 결국엔 지루했다는 얘기시네요. 지루하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부장님은 뭐 하루하루가 지루하세요? 바로 이렇게 화살이 돌아오는군요. 네. 아니, 이제 원래 하루하루가 지난주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별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그냥 재미없었다는 얘기의 반증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예. 연구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네, 저도 뭐 특별하게 재미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녹화하기 전에 인사드렸는데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머리도 굉장히 좀 이렇게 산발이 되셔서 제가 거울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산발이요? 네.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본 돈 중에서 한 지금까지 상중하로 나눈다고 한다면 중상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부장님 머리는 항상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머리에 뭐 바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왁스 아, 왁스를. 뭐 약간 뭐 머리가 이제 투블럭식으로 이렇게 짧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별 고민 없이 그냥 툭툭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러고 보니까 되게 숱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유전입니다. 네. 나중에 탈모 걱정은 없으실 것 탈모 같으신데요? 걱정 없고 머리로 이제 퍼포먼스도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네, 붓을 대용한 퍼포먼스. 예, 그 정도로 많습니다. 네, 언제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뭐건 제가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기대를 왜 하십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고요. 그냥 네. 웃자고 한 얘기고 좀 예능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했는데 네, 조금 실패하셨죠. 너무 하이 개그여가지고 힘드네요. 그렇죠. 그런 거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네. 예능감 있게 방송을 하다 이런 분위기 쪽에서 나갔었는데 오늘 비가 옵니다. 밖에. 예, 비가 많이 오진 않는데 이제 우산을 안 쓸 정도는 아니어서 저 걸어오는데 약간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11월 말에 겨울비죠. 그쵸. 네.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는 더 이상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요. 갑자기 시가 떠올라서 네, 예. 시인가요 그게? 예, 시조를 멜로디도 예. 떠오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노래를 네. 기억한다면 연배가 유명한 노래니까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부장님이 제게 연배를 만약에 그런 그 노래방 가서 이제 이런 비 오는 날 이렇게 또 한잔 한 다음에 그런 노래 부른다 그러면은 네. 요즘에 20대 여직원들은 별로 뭐야 이런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가급적 자제하는 노래죠. 근데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때 네. 또 아마 또 다음 주 추워집니다. 비가 왔으니까 또 추워지니까 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훈훈한 덕담으로 항상 마무리를 하세요. 농담으로 시작하셨다가 항상 덕담으로 제가 끝나세요. 마무리 안 되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여직원분들이랑 자주 가시나 봐요. 노래방. 아, 좋은 지적인데요. 저는 가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무너지네요. 네. 그 한마디 무너지네요. 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연구원님 이렇게 네. 보니까 갑자기 저번 주에 그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생각나는데 네. 그 과자 있잖아요. 네네네네. 허니 과자. 네. 그 어떻게 마가린이죠. 네. 또 어떻게 찾으셨나요? 못 찾았습니다. 네, 2번 있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오늘도 한 번 있었고 지난번에 한 번은 이렇게 주말이었나요? 일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는 게 있어서 나갔는데 어떤 여고생이 그걸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잡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냐고. 정말이에요? 아 진짜 물어봤습니다. 진짜 네. 다급하신가 봐요. 아니, 자꾸 스토커 기질이 그런 건 아니지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샀냐 했더니 이 앞에 있는 편의점 샀다 그래서 바로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점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오늘 들었다. 그래서 확인해 보셔라.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갖고 딱 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진열대에 없었어요? 네,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었고 또 한 번은 오늘 이제 점심 때
밥을 먹고 이제 넘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허니버터칩을 들고 가시길래 항상 여자시네요. 또 그러니까요. 물어보셨어요? 아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물어보진 않고 그 근처에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길 들어갔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있냐 그랬더니 그 점원분이 저한테 그러셨죠. 방금 들어왔는데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방금 들어왔는데 네. 바로 나간 네, 거군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한 박스에 16개가 들어있답니다. 얼마 박스가. 안 되네. 네, 제가 여쭤봤죠. 여쭤봤는데 16개가 들어있는데 그거 뭐 오셔가지고 하면 뭐 금방 끝난다. 그런데 참 기분 나빴던 건 거기 여자분 한 분이 와인을 사시면 한 봉지를 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그래서 되게 마케팅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자체적인 그래서, 마케팅을 네. 펼치시네요. 근데 속으로 속이 좋진 않았어요, 기분이. 그러면 네. 없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갖고는 있는데 지금 그런 거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란다. 회사에 이제 와서 컴퓨터를 켰죠. 컴퓨터를 켜서 보니까 요새 그게 좀 인기인 것 같더라고요. 안 네. 팔리는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데다가 하나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팔고. 근데 뭐 기사를 읽어봤더니 맥주가 갑자기 이 허니버터칩 때문에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을 했다라는 기사까지 봐서 같이 이제 끼워서 파나 네. 보네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의 알겠습니다. 성공이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 드세요. 어떻게 만들어 먹어요? 감자를 얇게 네. 썰어서 튀긴 한 다음에 번도 못 드셔보신 거 못 아니에요? 먹어봤어요. 뭘 맛을 알아야 만들어 먹죠. 그러니까 레시피는 보통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인터넷에서 그런데 그러면 거기다가 꿀 넣고 버터 같이 갈아 넣고 거기다 뭐 파란 거 이렇게 좀 뿌려 넣고 그러면 먹어보시고 제가 성공하면 같이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성공하시면 저도 좀 주세요. 네. 저는 안 갈 겁니다. 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초반에 이야기들이 약간 길어졌긴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날인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연중 최대로 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 이런 큰 이슈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가 뭔지 아세요? 뭐 추수감사절 뒤에 뭐 물건 싸게 파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요. 네. 부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왜 블랙일까요? 화이트도 아니고. 저 그거 핑크도 아는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아세요? 이게 모르니까 여쭤본 겁니다. 아, 그래요? I don't know.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그래서 저 항상 자신은 있죠. 네. 네, 근데 뭐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유래가 별건 아니긴 하는데요. 이제 연중에 가장 많은 판매율을 보이다 보니까 이 장부에 이 연중 처음으로 적자가 아닌 레드가 아닌 그렇죠. 흑자를 보이는 날이다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왠지 찝찝한 기분은 뭘까요? 허니버터칩 못 먹은 그런 기분이죠. 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돼서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뉴스 이렇게 클릭하다 보니까 벌써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미국의 유명한 이 상표 얘기해도 되죠, 이런 거는. 그 백화점에서는 네. 벌써 거의 인산인해를 혹시 그 어그 부츠 아시죠? 네, 알죠. 어그 부츠가 보통 얼마 하죠? 진짜 어그 그 브랜드고요. 그렇죠. 이제 가죽으로 된 어그 부츠. 그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을 텐데 보통은 그래도 20만 원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20만 원 이상 하죠? 네.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모 백화점은? 백화점, 미국 백화점에서요? 네, 미국 백화점에서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1999. 예, 2만 원이 안 됩니다. 2만 원이. 그래요? 네. 2만 원이 조금 넘겠죠. 우리 진짜 환율로. 파격적이네요. 네, 한 10분의 1 가격으로 파는데 거기 클릭하다 보니까 사람 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손들만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오. 거기서 이제 집어가려고 사이즈 맞으면 이제 집어간다는 그런 전설적인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고 그리고 정말 싸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때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른 분들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PC 앞에서 네, 혹시 한번 좀 싸게 사볼까? 네, 요즘에 아무래도 이 직구라는 게 해외 직구가 그 시장이 참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직구 이용하시는 분들 많아서 돌직구요? 이번 해외 직구 이제 직접 구매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구님은 그 해외 직구 이용해 보셨나요? 네, 해본 적 있습니다. 뭐 사셨어요? 레고죠. 레고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취미가 만드는 거라서요. 그 장난감 네, 조립하는 장난감 거요? 조립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싸더라고요. 레고가 네. 그게 애들 원래 장난감이 비쌌죠. 아닙니다. 네, 애들 장난감이 절대 아닙니다. 돈 있는 이제 저런 게 김민수 부장님 같은 분들이 네. 그런 분들만 이제 아들들이나 딸들을 위해서 사주시는 거지. 다른 분들은 이렇게 쉽게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고는 싶은데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일단 알아봤죠. 해외 직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네. 확실히 좀 쌉니다. 뭐 질란 몇 퍼센트 정도 싼가요? 뭐 가격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냥 일반적인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
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원 정도 조금 더 싼 것 같고요, 우리나라보다. 뭐 근데 물론 이제 좀 그 물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일 큰 것들은 한 10만 원 정도 싼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물건마다 다르죠. 물건마다 다른데 제가 이제 좀 관심 있어 하는 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한 20만 원부터 뭐 한 100만 원까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럼 10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싼 건가요? 제가 본 거는 한 30만 원짜리를 한 10만 원 싸게 한 거니까. 그러면 네. 거의 30% 이상 싼 거겠네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이거- 싼 건데. 네. 소비자 리포트예요? 코너가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부장님도 해외 직구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 돈 차이 얼마나 된다고 해외 직구를 하십니까? 있으신 분이 근데 품목마다는요 굉장히 차이가 큰 것들도 있대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좀 저희가 좀 잘못 알려진 진실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그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정말 쇼핑몰 소비자 리포트 같네요. 그렇죠. 그거 예. 잘 알고 싶다. 김 기자입니다. 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이 노리는 게 미국 만약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서 노리는 거는 일단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이죠. 근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미끼 상품을 통해서 다른 거를 더 같이 많이 팔기 위한 이런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오프라인 중심입니다. 아까도 봐서 뭐 무슨 20만 원짜리를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에 판다. 이거는 오프라인만 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고 뭐 한 또 20-30%대 정도 세일하는 정도가 일단 많고 나머지들은 그리고 또 그거는 연중 또 무슨 뭐 그 인디펀던스 데이 뭐 이런 네. 때나 뭐 이렇게 그 국경일이나 이런 데 있으면 다 똑같이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빠져드시면 안 되고요. 외환낭비입니다. 또 애국자 모드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반대 의견을 네. 좀 드리면 그 지금 얘기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나오는 온라인 상품몰들은 좀 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건 일반적인 상품인 것 같고요. 해외 직구를 사람들이 자꾸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확실히 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금액적인 측면에서 싸니까 당연히 그 해외 직구를 자꾸 하려는 것 그렇죠. 같고, 근데 좀 씁쓸한 건 그거를 통해서 뭐 보니까 옛날에는 그 미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 카드를 안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결제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한국인들의 한국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카드를 받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을 해서 한국 사람들 직원을 고용을 해서 한글로 거기다가 글을 남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창조 경제인가요? 큰 손님이네요. 그렇죠. 뭐, 예, 뭐 그런 것처럼 조금씩 지금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뭐 혜택 아닌 혜택을 좀 보는 것 같지만 조금 씁쓸한 면은 그렇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이익을 붙여서 판다는 얘기잖아요. 더 싸게 반대로 사.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씁쓸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만큼 블랙 컨슈머도 또 뭔지 아시죠? 블랙 컨슈머.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까만 사람입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들. 네, 부장님처럼 예? 이런 화사한 이미지의 사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얀 그건 편은 아니시잖아요. 예? 계속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만약에 했을 때 사은품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은 그 사은품만 챙기고 반품하고. 예, 해외에서도 근데 보통은 사은품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준답니다. 그냥 그냥 챙긴답니다. 원래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안 주는 근데 거예요? 그것만 반납하고 그러면은 배송 그것까지 반납하시라고 메일이나 뭐 이런 걸 연락이 오면은 네. 무시하죠. 네. 와, 별 그런 그런 것도 다 있다고 있네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네. 좋은 생활의 팁이셨죠? 바로 오늘 밤새시겠는데요? 안 하겠습니다. 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네. 마시라고. 네, 저 안 그래요. 생각도 안 했고요. 비양심적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에서 최대 어떤 판매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 12월 연말까지 계속해서 판매가 이어진다고 해서 이 연말까지는 소비 심리가 좀 풀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커지다 보니까 아마 이 증시 쪽에서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왜요? 제 맘이에요. 예,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은 아니겠죠.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서 12월 연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소비 심리가 이어질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부터 해서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어떤 증시나 그런 시장적인 면에서도 좀 확장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부분이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쇼핑이나 이쪽이 이제 몰리는 거죠. 근데 매년 이어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매년 그렇죠. 이어왔기 때문에 이때 보통 보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는 연말 연초의 어떤 그 쇼핑 시즌이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기대감이 좀 큰 면들이고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다가 왜 흥분을 할까요? 이제 그게 가장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모았다가 이제 보통 이제 그 1년 내내 좀 짠돌이 생활하다가 이런 때 돼서 싸니까 이제 한번 좀 질러보겠다라고 요이 땅 준비를 하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평소에 네. 예, 주식해서 돈 잘 벌으셨다가 그냥 백화점 가서 이렇게 얘기만 하면 이렇게 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렇게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네, 좀 뭐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서 그렇게 뭐 여유 있게 사면 좋겠긴 한데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또 이번에 좀 그 리서치를 해보니까 금융위기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올해 그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요 연말까지 해서 보통 어느 정도 소비를 할 것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했겠죠. 네. 근데 거기 대답한 게 789달러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710달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가 늘은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부분은 지금 과거 2008년도 때 그 금융위기 전 때 수준을 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 훈기가 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조금 더 흐름이 이제 좀 더 네. 벌써 지금 미국 시장은 고점을 계속 가고 있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12월까지 계속해서 고점이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이런 이제 계속 신고가 랠리, 특히 다른 건 안 부럽고요. 중국 시장이 요즘은 제일 부럽죠. 네. 중국 시장은 뭐 금리 인하하기 전에 2,400선 상해 종합 지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네. 그 11월 말 때 종가 기준으로 2,650, 25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7% 이상 올랐네요. 지수가 7% 올랐다. 그럼 종목들은 얼마가 올랐을까요? 그러게요. 부럽습니다. 그게 네. 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요? 짜증납니다. 그 의문입니다. 네, 짜증납니다. 그게 또 끝인가요? 그렇지, 그치죠. 네, 더 이상 네. 남만 부러워하면서 다른 시장과 우리 시장을 괴리 보면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짜증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그 원인 분석도 해보고 좀 네. 대안이 뭐 있을까 좀 얘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원인 분석은 연구원님께. 네. 사실은 이 다음 주제가 중국 금리 인하 관련된 그 주제였기 때문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질문을 조금 더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 미국 시장의 어떤 연말까지 흐름이 좋을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거 보면 네. 미국 주가지수 계속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훈풍이 불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어땠냐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고 뭐 전혀 지금의 영향이 상황이 없다. 좀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뭐 움직인 게 없잖아요. 뭐 그냥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그 지금의 분위기가 좀 더 연말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뭐 신고가를 낼 정도로 강한 상승이 나오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얘기해 줬던 것처럼 뭐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뭐 중국 금리나 얘기하실 거고 뭐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은 뭐 미국에서는 경기가 좋고 뭐 하니까 뭐 미국 시장 올라가고 있고 뭐 유럽은 돈을 풀고 뭐 일본 뭐 미국 중국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는 그거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조금은 뭐 그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결론적으로는 부럽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부럽다. 네. 이게 결론을 내주셨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 지금 방송 나갈 때는 이미 끝났긴 했겠죠. 하지만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더 싼 데를 찾아서 소비하는 거는 뭐 현명한 소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그렇게 대기하시는 분들 뭐 소비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좀 싼 물건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득템하십시오. 예, 득템하십시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중국 금리 인하입니다. 이 중국 증시가 부양책의 효과로 아까 부장님도 짚어주시긴 했는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깜짝 이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아까 부럽다고 하셨는데, 네. 예, 좀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뭐랄까, 좀 배울 점이 있는 점이 있을까요?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네. 싶은데 시장이 그렇게 안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괴리죠. 괴리인데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일단 중국이 뭘 노리는 거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네. 표면적으로는 GDP 성장률 7% 이상을 맞추고 뭐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중국어로 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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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부분이 그건 표면적인 내용이고 이거 어떤 내부적인 요인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환율 전쟁에 뛰어들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엔저 난리죠. 거기다가 지금 ECB도 이제 이제 각종 부양책까지 다 쓰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회사채까지 손대려고 막 난리를 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소외되면 자기네 자국 통화만 평가 절상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러면은 수출이 주도인 우리 중국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지금 동참을 한 거겠죠.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럼 과연 미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은 그러면 올해 내년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준비를 막 시도를 하는데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 또 뛰어듭니다. 또 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데 혼자만 이렇게 앉아 있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금 미국을 그래도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거는 약달러였었죠. 네.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기업들이 실적들이 좋아지고 이거를 좀 충분히 누려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또 이제 소비자 쪽까지 계속 낙수 효과가 계속 펼쳐질 때까지 지금 계속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조절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다른 쪽에서 만약에 다 뛰어들고 달러만 강세로 된다. 그러면 찬밥 신세되죠. 찬밥 맛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반기에도 시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 경제 지표, 글로벌 경제 자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다들 이제 풀 대로 풀고 어디 한번 폭주하는 열차죠. 설국 열차. 네,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그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나오는데 네. 이 끝이 어딜까요? 그러게요. 질문입니다. 네, 이 끝이 어딜까요? 네, 저도 잘 몰라서 이제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네.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끝이 좋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계속 경쟁적으로 환율 가지고 장난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님, 네, 시진핑 죄송합니다. 네, 이런 쪽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그 파국으로 치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파국 쪽에서는 시장도 엄청난 변동성이 커지고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년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왜 우리는 안 가나 이런 거 가지고 남들 부러워하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요. 네.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미국 시장까지 해서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김우정 연구위원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자, 아까 그렇게 중국 증시가 좀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우리 증시는 그렇게 따라가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은 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을까요? 피해를 보는 부분이요. 예. 네, 금리 인하를 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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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는 너무나 다 정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딱히 따를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좋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뭐 가장 키포인트는 결국 일본 엔화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일본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자국에서도 그냥 있진 못하겠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적절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더 풀었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돈 푼 효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건 뭐 경쟁적으로 지금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유럽, 중국 돈을 풀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그 자국 통화들 자체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이 있는 그 환율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별 영향이 없다라고 봐요. 네, 뭐 지금 원화 가치가 별로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원화에 대한 것들이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큰 의미가 없는 상태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돈 푸는 것처럼 뭐 돈을 직접적으로 풀지는 못하지만 금리 계속 내리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그 효과가 정말 어떻게 나타날 거냐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자체 경제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앞에 네. 말씀드렸던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고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나라들이 경쟁하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 정말 너무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알아보니까 좀 중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시장의 영향으로 뭐 정유나 뭐 화학, 철강 쪽의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 좀 보셨나요? 정유화학 철강은 중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유가가 더 큰 것 같고요. 네. 국제유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한창 뭐 올랐을 때는 뭐 감산 얘기 있어가지고 한번 나왔던 것 같고 오늘 시장 어제 시장부터였나요? 감산 얘기가 뭐 감산 안 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똑같이 다 빠진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중국 금리 인하가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는 어렵겠지만 지금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유화학, 조선업종들에 대한 흐름들은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몇 년 만이라고 하죠? 1,500원대까지 빠진 게 굉장히 몇 년 만이라고 하는데, 네, 부장님 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하면 보여주세요, 안 시청자분들께. 됩니다. 이거는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시네요. 저 네. 할아버지를 그리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네. 그냥 저 개인적인 취미, 네, 하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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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가 그림 그리기세요? 원래 제가 미대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어. 네, 그 미대를 참 비유 매주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예. 의외로. 네. 의외로 얼굴 네. 까만 놈이 네. 네. 가만두시네요. 자폭하고 있죠, 제가. 네. 근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보면은 네. 일단 그 부분은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쪽에서 이제 유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6%가 폭락을 했죠. 네. 근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환율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환율도 동전의 양면이다. 좋은 쪽이 있으면 나쁜 쪽이 있고 이 동전 양면이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지금 보게 되면 분명히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는 도움일까요? 안 도움일까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땐 도움이지 않을까요? 도움이죠. 당연히 그렇죠. 도움이죠. 비용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산업 생산에선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안 좋은 것만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저를 얘기를 나오면서 엔저가 우리 산업에 피해주는 부분만 계속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부분은 그럼 주가가 올라야죠. 좋은 부분도 못 오릅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게 되면 유가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 소비가 많은 쪽 같은 경우는 유가에 민감하게 받는 산업 같은 경우는 정유화학주가 빠진 만큼 그 이상으로 더 올라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 아닐까요? 근데 왜 운송주나 이런 네. 운송주 같은 경우 CJ 대한통운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오늘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도 한 4%대 상승 정도로 신고가도 내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체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이 계속 보면은 안 좋은 쪽,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여전히 투자 심리를 판단하는 바로 밑에죠, 지금이. 그러니까 안 좋은 쪽만 보고 자꾸 이거 안 좋으면 어떡하나 라는 쪽으로만 계속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가장 불만이라는 얘기고요. 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주 욱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장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네. 장에 대해서 좀 냉철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 저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쉬운 거는 그러면은 차라리 좋은 거는 만약에 롱숏 펀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숏을 그러니까 매도를 공매도식으로 대응하고 좋은 거는 끌어올리고 하는 이런 펀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롱 관점 그러니까 좋은 쪽을 부각하는 거는 전혀 없고 계속 숏만 가동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매도만 공매도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 모양 이렇게 돼버린 게 지금 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요. 네, 지금 시장의 체력이 그렇다라는 부분들을 애둘러 이렇게 좀 이제 네. 자제하면서 얘기를 좀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저번 이상입니다.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요? 제가 시장 체력에 대해서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시장 체력의 큰 연결고리가 그 돈이라고 하셨나요? 시장에 풀리는 돈이 좀 많아야 좀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나요? 돈보다 네, 또 까먹으셨네요. 짚어주세요. 다시. 네. 매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얘기 드렸죠. 네. 예, 실적인데 실적이 안 되니까 또 이러네요. 실적이 안 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결국에는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적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식을 사야겠구나 하면서 돈이 몰리게 되겠죠. 기대 심리도 같이 그렇죠. 발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쪽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가 먼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계속 이제 안 좋은 쪽이 물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게 국내 시장의 한계가 아닐까 싶은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이 어떤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듣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이 제대로 갈 길을 간다, 네.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 안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드려도 되고요. 지금 주식 사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지금 안 사면은 일주일 뒤에 가면 또 후회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계속 상승세를 타게 그렇죠. 되면요. 중국 시장 같은 이런 분위기였다. 네.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1%, 2% 계속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 제가 중국어로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네. now 바로 지금 주식 사세요. 막 열변을 토하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네. 지금 저희 시장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좀 잠잠한가요? 그래도 좀 11월 첫째 주부터 해서 4주 동안 1930선에서 80선까지 올라오긴 했잖아요. 중국은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중국은 워낙에 좀 크게 좀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 차원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더 움직이기 더 힘든 시장입니다. 솔직히 보게 되면. 그래요? 예, 시가총액이 아마 5조 달러가 넘어가서 일본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이제 3위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금 중국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요. 그동안에 IPO도 많이 했죠. 중국 시장의 기업 공개도 많이 하고 대형 국영 기업들도 IPO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이만큼 커진 시장에서 그 지수 자체가 더 올라간다는 거는 상당한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상당한 에너지고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나라 시장도. 네,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네, 더 이상 부장님께 지칠 것 계속 같습니다. 질문 드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착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께 그러면은 좀 질문을 이어서 좀 드리자면 이 유럽 증시도 한번 볼까요? 유럽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으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뭐 미국 시장 얘기도 하면서 중국 시장 얘기도 계속 하긴 했는데 그만큼 저희가 유럽 증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유럽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냐라고 보면 앞에 얘기 드렸던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비하면은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상대성이 있겠지만 물론 네.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영향 대비하면은 뭐 적은 건 사실이고요. 사실 유럽 시장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유럽에서도 돈을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뭐 유럽도 지금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돈을 풀어서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해석이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과 연관성이 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하긴 이게 뉴스를 보다 보면요. 미국이나 이제 중국 증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유럽 얘기는 조금 덜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금리 인하까지 해서 이야기를 쭉 이제 이어서 해봤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해서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 증권 거래세 감면이나 또 이제 배당 펀드 세제 혜택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 업종들의 하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부장님 보시기에 이런 시선 어떻게 보시나요? 왜 웃으세요? 네. 또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아쉽습니다. 네, 이슈를 던져주실 때 조금이나마 밝은 분위기, 조금이나마 좀 화창한 분위기로 얘기를 해주셔야 그나마 제 쓴소리가 좀 묻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세제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실망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참 할 말이 없죠. 네, 할 말이 없는데 세제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세수 부족 때문에 고민하는 정부의 흐름들 그리고 네. 올해도 2조 가까이가 좀 덜 거쳤다라고 하던가 그런 뉴스가 좀 본 것 같은데요. 세금이 덜 거쳤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상황 쪽에서 세제 관련된 혜택을 준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세금을 기대했던 부분만큼 못 걷는다. 그렇게 되면은 거래세 인하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할까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한 게 우선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쪽에서 증권주가 하락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또 안 좋은 것만 이용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증권주가 움직였던 배경은 가장 큰 배경은 작년이 너무 위축이 심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적자였죠. 근데 작은 조그만 증권사도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쪽에서 동참해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런 쪽은 이 뭐 증권 발전 방안 가지고 주가가 좀 밀린다. 사야죠. 이런 종목들은 밀리게 되면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같은 질문을 연구원님께 드리면 같은 의견이신가요? 제가 왜 웃었냐면 네. 세금 얘기만 하시면 오늘 좀 안 좋으실 겁니다. 왜냐면 오늘 담배값 인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오늘부터요? 아니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 결정이 합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2,000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네. 그것 때문에 세금 얘기하시면 기분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네, 사실인가요? 네, 같이 끊으셔야 되는 거네요. 저는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또 이제 흡연자가 봉이냐 이런 얘기 드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정부의 반기를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뒤로 하고 그래도 이제 서민의 그러니까 뭐 기호식품이라고 하죠. 보통 술, 담배. 좀 있으면 이제 그 알코올 그 가격도 네. 이제 도수에 맞춰서 또 바뀌지 않느냐 뭐 이런 인터넷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이게 뭐 너무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가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그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방안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삶의 질이 조금 더 팍팍해지겠죠. 네. 네. 그 담배 값이 얼마나 인상된다고요? 2,000원 오른다고 얘기를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2,000원씩 더 올린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좀 많이 드시겠네 이제. 제가 뭘 먹습니까? 예,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담배 한 갑에 5,000원 정도까지 이제 육박한다.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해외랑 똑같은 거죠. 이제 뭐 이제 호주는 좀 더 비싸죠. 호주는 전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싸요. 아, 호주는 예. 거의 2만 원까지 가요. 한 달에. 정확히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25가치 13불 정도 했습니다. 그 면세가 그렇군요. 아닌가요? 아니죠. 제가 폈으니까요. 몇 년 전 가격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19,000원대로 아, 알고 그래요? 있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2010년까지 그랬으니까요. 네, 10년, 4년 전이면 11년. 그 사이에 많이 네. 올랐겠죠.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피셨고 여기서 안 피시는 거군요. 저 그러네요. 호주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하시죠? 제가 남반구를 얼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방구라고 그러셔서. 남반구요? 네, 앵커는 발음이 생명이죠. 네, 난 반구. 네, 네,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참 잘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세금 문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노력을 할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 관련돼서 세금을 좀 걷어야겠다. 이제 좀 제대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증시를 좀 살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알아서 증시만 좀 네. 올라온다 그러면 알아서 거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붙는 거래세도 유입이 많을 텐데 왜 이런 건 신경을 못 쓸까요? 네, 네. 그럼 와중에 왜 담배값만 올리냐 이거죠? 아니, 담배 끊으면 되죠. 뭐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담배 안 피면 되고 끊으면 됩니다. 네, 못 근데 끊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정부가 세금을 못 걷는다는데 동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주려면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애국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결국 정말은 담배를 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아닙니다. 벌써 사재기 한 게 농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언제부터 오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봤는데 이 내용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쵸. 담배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거를 합의를 했으니까 아마 뭐 그 과정이 좀 있겠죠. 그러면서 아마 내년이면은 아마 담배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2,000원 얘기 나오는 게 그 내용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봤더니 2,000원이 가장 큰 효과를 갖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네. 목적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담배를 끊게 하겠다. 사람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뭐 담배 가격을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왜 2,000원이냐라는 얘기를 해봤을 때 가장 큰 세수 효과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그 얘기를 돌려보면 지금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든 메꿔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결국 뭐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는 건 좋다라고 하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세수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원님도 담배 태우세요? 전 끊었죠. 네. 네. 혈색이 또 좋아 보이시네요. 그럼요. 네, 건강하죠. 부장님 피곤해 언제쯤? 보이신다면서 약간 갑자기 왜 또 말이 바뀌십니까? 아니에요. 피곤해 보이는데 네. 혈색은- 담배 얘기하니까 네. 이제 밝아 보이신다 이런 얘기죠. 부장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밝으신 것 같아요. 네. 워낙 네. 그 검은 흑진주 흑진주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앞에 호를 붙여드릴까요? 흑진주 부장님 이렇게? 아예 블랙펄. 네, 블랙호 부장님.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세수 얘기하다가 계속 나온 얘기인데 진짜 세수하고 싶네요. 네, 네, 끝나고 세수하세요. 근데 앞으로 네. 이제 계속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시청 앞에서 전국 흡연자 단체 이쪽에서 또 어떤 뭐 지표도 한번 열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근데 가장 이제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 나는 그래도 담배는 못 끊겠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거를 끊겠죠.
다른 또 뭘 끊을까요? 그러면 수를 줄이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회 비용이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 만큼 다른 거를 만약에 축소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되면 그쪽은 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또 이걸 통해서 물가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정부가 의도한 어떤 소비 심리 관련된 부분들도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또 반대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콘스도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굳이 이제 다른 용어로 쓰신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담배 얘기까지 좀 이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연구원님께 국내 이슈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다른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활성화 방안 중에요. 이 상반기 중에 내년 상반기 중에 가격 제한폭을 30% 올리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반대로 부작용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 상승 제한폭 30%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 네.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모든 시선 자체가 30%가 결국은 상한가가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그날 하루에 수익 날 수 있는 게 30%로 2배가 오른다라는 것만 지금 계속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지금 상한가 하한가를 했을 때 15% 15%였는데 그게 30%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어떻게 이게 긍정적으로만 작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건 좀 의문인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사실은 지금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정말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했던 뭐 이슈 때문에 갑자기 마이너스 30%딱 찍혀버리면 네. 그거는 또 어떻게 리스크를 감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그 자금들이 한 번에 더 나갈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 활성화 방안이라고 나오는 제한폭 30%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그 증시 활성화 대책인지를 솔직히 잘 의문이 가고요. 물론 이게 제도가 시행돼서 한번 해봐야 어떻게 될지는 알겠지만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이 30%가 증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부작용은 뭐 더 없을까요? 부작용이요. 네. 뭐 상한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했다가 마이너스 30% 다시면 글쎄요. 그 손실이 좀 더 클 수 있겠다. 아무래도 그러지 네. 않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뭐 같은 질문에 더 첨언하실 부분 있으세요? 묻지 마십시오. 오늘은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민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은 네, 오늘은 그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찾겠습니다. 간단하게 욕을 하라고요? 네. 욕하셔도 돼요. 안 됩니다. 저희가 자책에 삐 처리해 드릴게요. 안 됩니다. PD님이 그 정도로 섬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이 상한가 변동폭을 그럴 거면은 아예 그냥 선진국 따라서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죠. 상한가 폭을. 그러면 될 문제를 왜 또 거기다 30%까지 더 해서 사람들 기대 심리나 아니면 이제 그러면 아니 한 번 먹으면 상한가 먹으면 30%야? 라는 기대 심리를 더 생기게 하는지 네, 그거에 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 반대는 또 전혀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들. 그러면은 네. 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런 쪽에 대해서의 모습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싶어서 조금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개인들을 등 떠미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점이 대처를 잘 하실 수 있을까란 의문. 네, 저도 과연 이런 시장 쪽에서 더 매매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말 잘 그대로 하셔야죠.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잘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 보통 이제 숙련된 어떤 장인의 정신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우실 한 해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분들은 일단 조심하시고요. 근데 변동폭이 클 때는 별 수 없습니다. 보통 상한가나 이런 변동폭이 커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면은 네. 처음에 만약에 비중을 내가 이 종목을 매번 이 종목을 1000주 샀었다. 그렇게 되면은 500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500주 사고 어떤 변동폭 컸을 때 거기다 또 추가로 대응하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분할 매매하는 관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주식 비중이 좀 줄여야 되겠죠. 처음이.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을 이기려면요. 그래서 네. 보통 이거를 보초병이라고 그러죠. 군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다녀오신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러니까 네. 이게 보초병을 투입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주가 흐름을 확인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변동성 클 때 그에 따라서 나머지를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꼭 분할 매매로 접근하시는 훈련이 되셨으면 정말 더 좋겠습니다.
네, 분할 매매라고 네. 또 이제 조언까지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좀 마무리를 해보는 의미에서 지금 이 방송이 11월 마지막 주에 녹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 방송 12월 첫째 주까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월은 2014년을 마무리하는 월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는 또 기분 좋게 하면 좋잖아요. 지금 두 전문가님께 이 12월 좀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 예.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12월 사실 뭐 연말이기도 하고 분위기 자체도 뭐 연말 느낌이 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뒤숭생숭하면서 뭔가 손이 잘 안 잡히고 네, 뭐 이런 게 뒤숭생숭요? 단어가 잘 안 나왔네요. 네. 네, 그런 게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도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매수하시고 뭐 하셔가지고 뭐 큰 폭의 수익을 내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내년을 또 기약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굳이 욕심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세요? 뭐 보이시면 하시겠죠? 너무 무책임한 말씀 그런가요? 아니세요? 아, 그런가요? 네. 12월 좀 전망 같은 것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아까 전망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12월 달 자체가 그리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네. 물론 뭐 그러니까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건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수준에서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과 큰 변화는 없겠지만 어쨌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큰 폭으로 빠질 거는 뭐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이제 경직되어 있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벌써 거리에서 이 연말 분위기가 참 많이 나요. 부장님도 이렇게 연말 분위기 좀 느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전혀 없으세요? 이제 또 있는 지점이 명동이다 보니까 네. 벌써부터 11월 트리가 막 있지 않나요? 11월 중순부터 그 앞에 그 우체국 아시죠? 그 중앙 우체국 앞에 보면은 뭐 불빛까지 막 쏘고 난리도 아닙니다.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욱하세요? 아닙니다. 항상 서민의 편입니다. 서민의 품에서 자란 서민의 자식으로서. 정치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게 이상한 방송으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래서 연말인데 연말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벌써 뭐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항상 혼자 연말이세요. 네. 항상 앞서가야죠.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주식은 뭐 드릴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 네. 가운데 주식해서 여행 가자 보시고 주식 사시고 여행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의 수단은 안 보시나요? 전문가들의 수단은 보셔야죠. 보시는데 그래도 앵커님이 나날이 좀 발전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제가 질문했을 때 네.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함양되는 모습들 좀 더 확인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보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그럼 저의 어떤 발전 방향을 그렇죠. 이제 보는 키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달 네. 달력에다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 3.7 뭐 이렇게 주시고 오늘은 조금 했네. 브라보 그리고 한 5.7 이렇게 주시고 10점 만점인가요?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인데 지금 3.7점이에요? 농담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12월 전망이라든지 좀 투자 전략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그냥 그게 다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은요. 예, 시장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보기도 좀 아직까지 좀 민망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오히려 더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아까 종목 얘기를 하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하나 해주세요. 안 됩니다. 왜요? 네, 저만 사야죠. 그런 게 어딨어요. 네, 이런 때에서 좀 많이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거는 그냥 사시고 여행 가십시오.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장 보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고 좀 가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올라오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뱃돈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거 네. 팔아서 세뱃돈 주시고 이러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연말 마지막 한 달 남은 상태에서 뭐 크게 어떤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요, 시장 자체가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빠지는 종목들, 또 그런 종목들 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사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월 또 전략이라
든지 좀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12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연말은 왠지 좀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왠지 또 주변 사람들 챙기게 되는 그런 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위 좀 둘러보시면서 시장도 좀 천천히 매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